보신 것처럼 역주행 사고의 여파로 이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평론가님, 보신 것처럼 이 시청역 사고에 이어서 이제 서울역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운전자 사이에서는 이 페달 블랙박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 페달 거기 따로 카메라를 달아서 이거를 아예 그냥 의무화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많은 운전자들이 혹시 내가 급발진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나중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블랙박스하고 뭐 EDR 기록 장치 이런 게 있지만 이게 결정적인 증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그 페달 부분에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움직였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내가 당한 피해가 증명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페달 블랙박스 이거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일부 블랙박스 판매 사이트에서는 주간 인기 상품 순위에서 지금 그 페달 블랙박스가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더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국내에서 아직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0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뭘로 좀 증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치하면은 급발진을 입증 받는데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존의 블랙박스나 EDR보다는 좀 더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가 차량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그건 확실하게 차량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블랙박스, 페달 블랙박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거를 달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예요? 기존 블랙박스하고 시간대를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대가 서로 다르게 나오면 나중에 증명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대를 반드시 딱 맞춰서 설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실제로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단순히 페달 블랙박스 차원이 아니라 아예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는 걸 달고 있거든요. 그게 일본 차량에 지금 93%에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설치가 된 다음에 최근 10년 새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상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를 잘못 밟을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진다 이거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사람이 브레이크인 줄 알고 악셀을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앞에 장애물을 감지하면 차량이 저절로 감속한다는 거죠. 아니면 악셀을 밟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런 식의 장치를 지금 일본이 내년 6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아예 이런 장치를 의무화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뭐 가는 곳마다 많은 팬들이 몰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어제는 또 이 영등포가 들썩들썩했다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어제 영등포구에서 어떤 축구와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대형 쇼핑몰 건물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토크쇼도 하고 사인회도 하고 그랬는데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어서 막 1층은 물론이니와 2층, 3층, 4층까지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네, 화면 보고 있는데 어제 행사가 5층 규모 대형 쇼핑몰에서 열렸는데 정말 손흥민 선수를 보려는 인파로 꽉꽉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라면서 겸손한 면모를 보이는가 하면 전날 조기 축구 현장을 손 선수가 갔었는데 그 현장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었다고요. 얼마나 위험했길래요? 지난 5일에 손흥민 선수가 조기 축구장, 용인에 있는 조기 축구장을 찾았는데 거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왔다더라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지금 저거예요? 조기 축구장이면은 작은 데잖아요. 2천여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안전신고가 13건이 접수가 됐고 지역 경찰 수십여 명이 출동한 거예요. 사람들이 손흥민 깔리는 줄 알고 시겁했다 뭐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사과할 이유는 없지만 어제 축구와 관련 행사에서 또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서 그 상대편 축구 선수들한테 좀 죄송했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일단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 다행인데요. 자, 손흥민 선수는 또 이 토트넘 주장으로서 소속팀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 재현 중
어느 거를 고르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야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승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느 팀이 우승? 소속팀의 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그 우승, 한국의 월드컵 4강 뭘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뭐 저기 리그 우승, 뭐 챔피언스 리그 이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우승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월드컵 4강도 좋지만 나는 운동선수라서 위너에 대한 열망이 있다. 네. 우승이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 오늘 새로운 시즌 준비를 위해서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배웅 나온 팬들에게 손인사하고 또 사인으로 화답하기도 했는데 생일 축하 케이크도 받았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내일이 생일이거든요. 오늘 출국했는데 이제 많은 팬들이 하루 앞당겨서 생일을 축하한 거죠. 그래서 공항에서 많은 분들이 뭐 인사도 하고 저렇게 생일 케이크로 축하도 하고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 보면 항상 그 공항 앞에 나와 있는 팬들에게 일일이 저렇게 다 네, 사인해주고 그렇습니다. 또 사진도 이렇게 찍어주는 네. 거 보면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월드 클래스 맞는 거 월드 클래스는 당연히 맞고 그렇네요.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는 거는 루머라고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이달 말에 다시 입국해서 한국에서 축구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5천만 원이 발견돼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 같은 아파트에서 어제는 또 2,500만 원 현금 뭉치가 발견이 됐다고요? 예,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의 화단에서 어제 환경미화원분이 검전 비닐봉투 안에 현금 2,500만 원이 들어있는 걸 발견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야. 근데 이 아파트의 화단에서 지난 4일에는 또 경비원이 순찰 도중에 현금 5천만 원이 든 검정 비닐봉투를 발견했었는데 네. 지난번에 5천만 원 발견된 곳하고 이번에 2,500만 원 발견된 곳이 1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가깝네요. 예. 거의 뭐 같은 곳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곳인데 이 현금이 은행용의 띠지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묶인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 띠지에 은행명이 있으니까 네. 저 은행에 연락해서 주인을 좀 찾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일단 CCTV 추적을 하면서 저 띠지에 적힌 은행 거기를 찾아가서 인출자가 누구냐 그걸 조사하고 있는데 향후에 혹시 이게 또 뭐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그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또 얼마 전에는 이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돈이 아닌 금괴가 발견된 적도 있다고요? 네, 서울 반포의 고가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예. 쓰레기 치우시는 분이 그 CD 플레이어 케이스를 딱 주었는데 무거운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금괴가 나왔습니다. 이야. 다행히 이제 주인을 찾아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좀 고가 강남의 고가 아파트 일부 쓰레기 수거장에서 이런 식의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장들을 노다지 광산이다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거기서 10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이 든 봉투가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보통 비상금을 숨겨뒀다가 그걸 잊어버리고 실수로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버려진 운동기구에서 돈다발이 또 나오기도 하고 물건을 버리기 전에 혹시 내 비상금 거기에 들었었나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래된 옷이나 책을 버릴 때도 책갈피 같은 데 돈이 있는지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근데 최근에 고철을 그 수집하던 70대 노인이 아파트에서 버려진 운동기구를 딱 주워가지고 네. 해체를 했었는데 그 안에서 5만 원권 돈다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나서서 주인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90대 국가 유공자분이 연금으로 받은 돈을 운동기구 안에 모아뒀다가 예. 깜빡하고 그냥 버렸던 겁니다. 네. 그걸 다행히 주인을 찾아줬던 사례도 있었고 그 외에도 또 어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세탁기에 넣어놨었는데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와. 기억을 못하고 세탁기를 버리셨다가 다행히 또 주위에서 찾아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찾지 못하는 돈이나 이 귀중품을 대신 찾아주는 업체도 등장했다고요? 미국의 신종 그 직업이 등장했는데 덤스터 다이버라고 합니다. 덤스터가 대형 쓰레기통이라는 뜻인데 예. 바로 그 고급 주택가 그런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귀중품을 찾는 그런 신종 직업이라고 하는데 주당 수입이 $1,000, 100만 원 이상 되면서 가끔 가다가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들의 판다, 푸바오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철원 사육사와 푸바오가 3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고 하는데 지난 4월 푸바오와 이별하면서 꼭 보러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결국엔 지킨 거네요. 네, 강철원 사육사가 언제 푸바오를 만날 것인가 그게 한중 양국의 많은 분들의 관심사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요번에 4일부터 5일까지 드디어 강철원 사육사가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선스핀 기지를 방문해서 푸바오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도 3개월이나 지났는데 푸바오가 과연 할아버지를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가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거 참 궁금했었는데 네. 이제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를 부른 거예요. 불렀더니 푸바오가 뭔가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철원 사육사 쪽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철원 사육사를 알아본 것이 아니냐 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